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매력적인 브랜드 이야기에서 발견한 자기 발굴 노하우. 김킴이 지음 웨일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브랜딩에 대한 오해. 1부, 내 안의 브랜드 정체성 깨우기. 2부, 직업인의 브랜드 자산 키우기. 3부, 관계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4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익히기. 에필로그,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는 올바른 감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브랜딩에 대한 오해. 내추럴 와인이 뭔지 알고 마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왜 좋은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마셔도 알쏭달쏭한 와인. 근사해 보여서 한두 번 만나긴 했지만 왠지 친해지기 어려운 대상. 사람들에게 브랜딩도 그런 존재이다. 브랜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오해 탓이 크다. 마케팅 비슷한 것이라는 오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 인지할 때 흔히 그렇듯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개념에 빗대어 적당히 규격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브랜딩은 마케팅, 광고, PR과 더불어 잘 파는 행위쯤으로 뭉뚱그려 인식된다.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 비슷한 것은 브랜딩의 목적 또는 결과이다. 브랜딩을 목적으로 잘 파는 행위를 하거나 잘 파는 행위를 한 결과,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 광고, PR과 브랜딩은 동일 레벨로 두어서는 안 된다. 브랜딩이 상위 레벨이다. 브랜딩에 대한 오해는 브랜드 마케터라는 나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마케터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잘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물론 잘 파는 일도 한다. 하지만 잘 파는 일은 브랜드 마케터의 일 중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서 나의 일은 브랜딩이 전부다. 브랜딩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일, 브런치 작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명예롭게 하는 일, 좋은 글을 발굴하고 좋은 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 등이 그것이다. 마케팅하면 을에 떠올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숫자로 증명하는 지표는 브랜딩 과정 중 적재적소의 씀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브런치를 알렸는가 보다는 사람들에게 브런치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잘 파는데 치우쳐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브랜드 마케터의 일을 장인정신과 상인정신 사이의 균형이라고 정의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 늘 애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퍼스널 브랜딩이 부각되는 시대. 브랜딩에 대한 오해는 퍼스널 브랜딩도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마케팅 비슷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알쏭달쏭 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마케팅을 하면 된다. 이때 나를 잘 파는 행위는 필수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는지가 더 중요하면 나를 잘 파는 행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개인 브랜드는 장인정신과 상인정신의 비율을 스스로 조절하며 균형을 맞춘다. 중요한 건 SNS 팔로워 수 높이는 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팔로워들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로 자라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다. 나다움에 대한 고민을 브랜딩 다음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 책은 그 브랜드다움을 찾아가는 나의 실험 노트다. 브랜드의 레퍼런스는 브랜드여야 마땅하다. 내추럴 와인과는 친하지 않지만 브랜딩과 친한 나는 레퍼런스 브랜드들을 관찰했다. 브랜딩 잘하는 기업들 브랜드들을 롤모델 삼아 따라하다 보면
나도 브랜딩 잘하는 개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했다. 훌륭한 기업 브랜드 전략에 나를 대입시키면 나라는 브랜드의 퍼스널 블랜딩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브랜드 중에 20곳을 선정했다. 아마존, 애플,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처럼 누구나 아는 브랜드와 매거진 비, 아무튼 시리즈, 유닉, 스타일처럼 이 책의 타깃 독자라면 알만한 브랜드들이다. 그리고 각 브랜드를 분석하며 주요한 인사이트를 하나씩 도출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바꾼 왓챠, 나투두 원칙으로 한 세기 넘게 브랜드 소명을 지키고 있는 미쉐린 가이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픽사 등의 스토리가 그것이다. 그렇게 20곳의 브랜드 스토리에서 발견한 각각의 브랜딩 전략을 나에게 대입했다. 왓챠처럼 많은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나의 필명 정하기. 미쉐린처럼 무엇을 투두로 두고 무엇을 나투두로 둘지 기준을 정하고 실행하기. 픽사처럼 나만의 브레인 트러스트를 만들어 피드백 받기 등등. 덕분에 이 책의 초안을 쓸 때 피드백을 받으며 방향을 잡았고 무수한 나투두를 수행하며 단 하나의 투두였던 탈구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김킴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퍼스널 브랜딩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궁금하다, 빨리 읽고 싶다 라고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책 제목에는 브랜드나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안 그래도 어려운 퍼스널 브랜딩 책까지 어려워 보이면 독자들이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일리 있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기어코 브랜드를 끼워 넣었다.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방향으로 한 스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나의 결심을 띄어보낸다. 당신의 결심으로 전염되기를 바라며. 내 안에 브랜드 정체성 깨우기. 1. 브랜드 색안경 끼고 거울 보기. 매거진 비. 브랜드 마케터의 필독서. 브랜딩하는 사람에게도 브랜드는 어렵다. 브랜드 마케터인 나는 일과 일상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매일 조금씩 브랜드를 배워가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배움은 뭐니 해도 책, 경영서나 실용서도 좋지만 트렌드에 민감해하는 직업 특성상 인사이트를 살찌우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잡지이다. 매거진 피는 한 호의 하나의 브랜드만을 선정해 깊이 있게 다루는 브랜드 다큐멘터리 매거진이다. 2011년 창간호 프라이탁 편을 시작해 전 세계에서 찾아낸 균형 잡힌 브랜드를 소개한 지 10년째. 현재까지 85개의 브랜드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브랜드 마케터의 필독서인 비는 뉴발란스, 러쉬, 레고 등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한다. 구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브랜드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광고하지 않은 뷰티 브랜드 A숍,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서점 츠타야, 힙스터들의 커뮤니티 에이스호텔처럼 몰랐던 브랜드도 알게 한다. 비가 선정하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비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브랜드 특별시의 시민. 2016년 매거진 비는 50번째 브랜드로 서울을 택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 세계에서 찾아낸 균형 잡힌 브랜드로 줄곧 기업 브랜드만을 소개해온 비에서 도시를 브랜드로 다룬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당신이 좋아하는 모 브랜드만큼 균형 잡힌 브랜드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서울의 패션,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 서울의 주거 문화 등이 비에 의해 스타일리시한 브랜드 요소로 소개되었다.
서울의 전통시장을 도심 속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라 정의했고, 서울의 카페는 공간과 커피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로 해석했다. 이는 꽤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나처럼 비를 통해 브랜드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브랜드 키즈에게는 브랜드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것과 같았다. 서울이 브랜드라면 대한민국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광화문은 또 어떠한가? 엽전 도시락으로 유명한 통인시장도, 줄 서서 먹는 기름떡볶이나 마약김밥도 브랜드라면 브랜드. 바다 건너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도, 런던의 언더그라운드도, 미넨의 옥토버 페스트도 이미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이다. 브랜드에는 경계가 없다. 브랜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연한 걸까? 브랜드라는 단어는 불에 달구어진다 라는 의미의 노르웨어 고어 브랜드에서 유래되었다. 불에 달군 쇠붙이로 가죽에 낙인을 찍어 소유물을 식별하던 일종의 표가 오늘날 브랜드로 발전한 것이다. 식별의 기능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쓰였다.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점마다 이름 대신 상점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표시를 걸었다. 지금으로 치면 로고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십자가와 불교의 만자, 국가의 국기도 식별 기능을 하는 브랜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브랜드는 다르다. 각각의 상점, 종교, 국가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애플과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만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브랜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고 있는 사실. 오늘날 브랜드는 완전한 보더리스의 영역에 있다. 기업, 도시, 단체, 인물 등의 고유 명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브랜드는 날이 갈수록 더 광의적인 의미를 향해 간다. 더더욱 광의적인 의미로 넓혀간다. 브랜드 다음은 사람. 매거진 비에서 다루는 브랜드적 관점도 한층 넓어졌다. 그 시작은 2019년 비에서 처음 내놓은 단행본 잡스 시리즈. 한우의 매거진에 하나의 브랜드를 소개했던 것처럼 잡스에서는 한 권의 단행본에 하나의 직업을 다룬다. 직업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직업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언뜻 보면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브랜드만 다루던 매체에서 왜 갑자기 직업 소개를 하지? 잡스 기획 배경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많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브랜드에는 자신만의 직업의식을 지닌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그 브랜드의 철학과 정신으로 자연스레 이식됩니다. JOH 편집부 잡스 에디터. 수년간 브랜드 다큐멘터리 매거진을 만들면서 그들이 발견한 가치는 사람에 있었다. 좋은 브랜드에는 반드시 좋은 철학을 가진 직업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직업인의 이야기를 다룬 잡스는 매거진 비가 지금까지 해온 브랜드 이야기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직업 세계를 알려주는 듯하다. 하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직업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들린다. 거기에는 직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개개인의 브랜드 다음으로 보였다. 매거진 비는 브랜드 다음으로 사람을 조명해 또 그 안에서 브랜드 다음을 소화해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습관이나 관점들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루고 그 사람이 브랜드로 이어진다는 걸 독자들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한다. 직업인이라는 단어를 빌려 한 명 한 명의 브랜드형 인간을 소개하는 것이다. 스스로 브랜드가 된 사람. 브랜딩하는 사람도 나라는 브랜드가 어렵다. 그래서 이 또한 끊임없이 공부한다. 브랜드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브랜드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지려고 브랜드라는 색안경을 낀다. 브랜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무엇이든 브랜드다.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잡스 시리즈를 기획, 제작한 소년 에디터도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 소년에게 에디터 경력이 전무했을 당시 그는 비에서 글 좀 쓰고 이미지에 감각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자기 어필의 방법으로 그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택했다. 한 호에 하나의 브랜드만을 담은 비의 포맷을 빌려 소년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였다. 매거진 비 소년 버전이라고 저를 셀프 브랜딩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비 포맷에 담았어요. 판형이랑 종이 재질까지 똑같이요. 비를 보면 유저 인터뷰가 3개 정도 있잖아요. 자문대답하는 인터뷰 2개 싫고 친구한테 나 좀 인터뷰해줘 해서 그것도 싫고 학생 때 했던 아카데미 워크 하나 넣고 글 좀 쓰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썼던 에세이도 5편 넣고 사진 찍었던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땐 인디자인을 다룰 줄 몰라서 포토샵만으로 만들었어요. 3달 정도 걸려서. 그리고 그는 뒷표지 한쪽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This is not a portfolio. This is my magazine. 제출이 목적인 포트폴리오였지만 그것 그대로 소년이라는 브랜드의 매거진이었다. 그의 열정과 태도를 높이 평가한 비는 객원 멤버로 리서치 및 에디터 포지션을 제안했다. 정식 채용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얻은 귀한 기회였다. 당시 화학공장을 설계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에게는 그때가 커리어의 주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는 이후 퍼블릭 초기 멤버로 합류해 본격적으로 에디터 커리어를 쌓았다. 그리고 2년 4개월 뒤 매거진 비 편집부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비 취재와 잡스 시리즈의 제작을 병행했다. 그리고 지금은 터전을 옮겨 에디터로서의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브랜드형 인간으로 살기. 소년은 에디터의 글쓰기를 통해 매거진 소년을 만들면서 시도한 5가지 자기 탐색법을 소개했다. 첫째, 직접 쓴 글이나 사진, 진행했던 프로젝트 등 나를 잘 드러내는 작업을 모아서 정리해본다. 둘째, 스스로 기획해 자문자답하는 셀프 인터뷰를 진행해본다. 셋째, 타인에게 내 인터뷰를 요청해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든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해 내 이미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다섯째, 살아온 과정을 특정 주제에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해봄으로써 인생 전반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해본다. 이는 매거진 비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다큐멘터리화하는 과정과도 같다. 브랜드마다 특징을 잡아내어 정리한 기획 기사들, 브랜드 창립자 및 관계자의 인터뷰, 브랜드 팬들의 짧은 코멘트와 긴 인터뷰, 그리고 브랜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담아낸 브랜드 스토리가 그것이다. 지금의 브랜드와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거시기 아닐까? 브랜드와 거시기, 둘 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국어사전에는 거시기를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할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학자들은 이 말에 대해 확실한 뜻을 갖지 못하면서 서로의 뜻을 가장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평가한다. 즉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인데 아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상황. 소년 에디터의 글쓰기 중에. 브랜드는 거시기할 정도로 모호하다면 무척이나 모호한 영역이고 두루뭉실한 개념이다. 하지만 그러므로 누구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곧 브랜드다 라는 말이 있다. 나와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 그리고 당신처럼 평범한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브랜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같은 건 없다. 브랜드다 아니다를 감정하는 주체도 없다. 그저 스스로 브랜드가 되기로 결심하고 브랜드형 인간으로 살면 브랜드인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하면 내가 살아온 삶은 브랜드 스토리가 된다. 나의 이름은 브랜드 명이 된다. 나의 SNS는 브랜드 채널, 내가 만든 콘텐츠는 브랜드의 주력 제품이 된다. 나의 이름을 건 매거진 비를 만들 수도 있다. 브랜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브랜드가 되기를 선택하거나 지금과 같은 일상을 살거나 결정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